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야 뭐-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너무 그게 컸어 주제가 네, 그죠? 좀 얘기하기 좀 민감한 게 좀 많았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저거 얘기해도 돼요. 제일 뭐가 민감했어요? 그냥 정부의 움직임을 저희 스스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할 수도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네. 아까 대표님 말씀하시기에 이더리움이 STO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혜자가 될 것이다라고. 될 것이다. 이오스는 왜 안 돼요? 이오스는 네. 이거는 제가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지금 해도 돼요. 어차피 이거는 유튜브용이라. 정말요? 네. 이오스가 사실은 그 코드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좀 그렇게 있죠. 문제가 네. 좀 있다라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쵸. 주변 개발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냥 그 부분 때문에 사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메인넷이 발동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그 안정성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검증이 좀 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완전 이오스는 건드렸던 애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덴나리움 이놈이 이거 만들어 놓고 또 떠나려고 지금 폼 잡고 있어요, 이놈이. 지금 이거 완전 뭐 책임을 안 지고 만들어 놓고 튀고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회사 만들어 놓고 엑시트하고 회사 만들어 놓고 엑시트하고 엄청난 사업가일 수도 있고요. 아 예, 그렇구나. 하긴 이오스가 지금 몇 조죠? 엄청났죠. 네, 뭐 지금 몇 조짜리 만들어 놨잖아. 맞아요. 네, 그것도 능력이지 뭐. 그쵸 능력이죠. 이오스의 그 코드는 어떤 부분이 소문이 제일 커요? 이게 다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컨트랙트 수정이 안 되는데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BP들의 얘기에만 맞으면 한번 엎을 수 있다는 코드적인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근데 이게 STO와 관련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건데 지분을 투자해가지고 지분을 나눠가지고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근데 그 컨트랙트를 한번 엎어버리면은 그 지분 다 날라가고 새롭게 수정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쉽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쉽진 않은데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아. 51% 문제랑 거의 비슷한 건데 쉽진 않은데 네. 가능은 하다라는 의견이 좀 많아서 아,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더리움 이제 좀 대표님하고 좀 의견이 다른 건데 이더리움 자체도 저는 STO의 수혜자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STO 같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키를 한번 잃어버리면 복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분 양도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퍼블릭 블록체인으로는 저는 STO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새로운 프라이빗으로? 새로운 표준이 나온다던가 아, 아니면은 플랫폼이 따로 생겨낸다는 거예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네. 네. 저는 그냥 기금 모집에 대한 그러니까 부분에서 근데 솔직히 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세상에 어떤 기술적인 좋은 점들을 막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맞아요. 받을 수 있는 방법들만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서. 근데 그거는 사실 뭐 닷컴 버블 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 IT 1세대 그 기업 사장님들하고 이제 사장님들이라고 하니까 약간 슈퍼 같네요. 대표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때 어쨌냐면 뭐 하겠다 하면 모르는 사람이 막 3억씩 5억씩 그냥 막 꽂았대요. 예. 그렇죠. 닷컴만 붙이면. 결국 그거랑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 다 지나가고 뭐 새 시대가 오는 시기라 사실 가격은 어떻게 보면은 신기술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투기는 신기술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일반 방송에서 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가자 할 수도 없고 그냥 하나씩 괜찮은 프로젝트들의 이름만 조금씩 살짝 언급만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것들이고 사실 저도 트레이딩을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트레이딩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뭐 돈도 많이 잃어보고 또 많이 벌어보기도 했는데 저희가 사석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트레이딩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코인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뭐 심한 코인 같은 경우에는 60배 정도 떨어진 것도 있고요. 거의 뭐 가루가 돼버리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월 그리고 작년이 아니구나 재작년 12월 그리고 작년 1월 같은 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버블이 형성되었던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털고 나갔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장이 새로 온다면은 버블보다는 진정한 가치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벡트나 그런 거래소들이 생겨나는 게 다 지금 선수 입장을 위한 발판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선수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그들이 선수들이라 보니 그냥 투자는 안 할 거란 거지. 그저 낱낱이 살펴보고 투자를 하시겠지 그분들은. 근데 또 거기에 또 우리는 개미들이라 또 휘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렇죠. 듭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것도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실 작년에 그냥 백서 한 장 가지고 돈들이 모금됐다라는 거는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뭔가 현실적인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시기라고는 할 수 있는데 예, 저는 사실 ICO나 이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 특히 뭐 ICO겠죠. 예, 장점이 뭐였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할 금액이 없었을 때 그거를 좀 금액 모금 수단도 맞았어요, 사실은. 그쵸? 예. 예,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이제는 정말 아이디어뿐만이 아니라 뭐 기술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갖춰진 게 많아야지 다시 진입을 할 수 있는 기존의 산업 구조와 약간 비슷해지는. 비슷해지는, 예.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확률이 줄었다는 그쵸, 거죠. 그쵸, 그거죠. 예. 개천에서 용이 이제 못 나겠죠. 그러니까 용이 나기에는 지금 많이 축소가 됐네요. 자, 아까 전에 방송 중에 이제 19년도가 블록체인의 존망을 가르는 해라고 하셨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서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백서를 진짜 많이 보는데 다 거의 대부분 이제 17년도, 18년도 초에 나왔던 프로젝트들은 19년도 로드맵상 서비스가 런칭이 되거든요. 베타 버전이라도.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예요. 아무래도 서비스를 사용해야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안 늘어나고 암호화폐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사용처가 줄어든다 하면은 이거는 아무래도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능력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걸 서비스로 가져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얼마나 실생활에 잘 녹아들고 얼마나 잘 돌아가는가에 따라서 이 블록체인의 좀 생사가 좀 갈릴 것 같아서 2019년을 그렇게 표현을 제일 한 거였어요. 기대하는 건 어떤 거예요? 제일 기대 요번에 이제 뭐 런칭 하는데 요런 프로젝트들이 괜찮을 것 같다. 이게 지금 저는 딱히 생각이 안 나요. 딱 떠오르는 게 그래요? 갑자기 없어요. 예. 암담한데 딱 떠오르는 게 없네요. 망하겠는데. 망하면 안 아니, 망하면 안 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고 하시길래 블록체인이 그냥 일하고 있는데 이제 돈을 했어. 근데 야 여기 블록체인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느낄 때 비로소 블록체인이 성공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런 세상이 언제 올 거라는 거지. 그거는 사실 저희가 지금 게임 같은 거 컴퓨터로도 하고 그리고 뭐 핸드폰으로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런 게임들이 인터넷이 접목돼서 쓸 수 있을 거라고 20년 전에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블록체인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 생활에 들어올 거고 그때쯤 되면은 뭐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그리고 거대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투자해야 되나? 그때 투자하면 늦겠죠. 늦었죠. 근데 예, 사실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게임 전체 모든 뭐 소스 코드나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뭐 OS 뭐 예를 들면 블록체인 그 스마트 컨트랙트로 만들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레이어를 나눠 가지고 블록체인이 쓰일 때만 쓰이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정말 아이템 거래 단에만 블록체인 기술이 쓰여서 이 아이템은 어디서 나왔고 이 아이템이 실제 이 사람한테 팔렸고 그 가격은 얼마였고 그 코인은 우리 블록체인 내에서 유통되는 유틸리티 코인이다. 이 정도고 나머지 단은 사실 뭐 다른 걸로 돼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예. 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좋고. 그 솔직히 아까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제 인터넷이 들어오고 PC로 이제 가정용 전용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PC 인터넷 쓰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누군가가 이제 전화기에다가 인터넷을 넣겠다고 하니 야 전화만 되면 되지 왜 인터넷이 왜 필요해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도 집어넣어서 지금 완전히 어마어마한 장을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변혁의 시대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 블록체인이 우리한테 어떤 걸
알려줄 거냐는 거지. 근데 인터넷은 솔직히 조금은 예상 가능하긴 하거든요. 모바일 안에 인터넷 들어가면. 응. 근데 지금 블록체인은 좀 뭐라 해야 되지? 저도 1년 정도밖에 안 있었지만 좀 깜깜해요. 뭐가 이렇게 좀 어두워. 근데 사실은 그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은 그래도 조금은 구분을 지을 수 있잖아요. 이게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블록체인만 놓고 보면은 블록체인은 정말 그냥 데이터 저장 수단인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냥 CD 정도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하면 확장성을 더 해결을 해서 좀 더 수월하게 서비스들이 처리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혹은 이 기술을 또 바탕으로 정말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어떠한 서비스들이 런칭될 수 있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뭐 프라이빗도 있고 퍼블릭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상용화에 이르는 거는 프라이빗은 저희도 모르겠지만 많이 쓰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업들에서. 그렇죠. 예. 그러면 퍼블릭 블록체인만 놓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을 때는 결국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고 이제는 저희가 논해야 될 거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기술들인 거거든요. 예. 이게 프라이빗 블록체인하고 퍼블릭 블록체인을 같이 가야 된다는 입장이 많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엄청나게 많아요. 교보생명도 보험금 청구 블록체인으로 하고 있고, 삼성 SDS도 물류 산업 같은 건 다 블록체인으로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거는 퍼블릭 블록체인에 관련돼서 암호화폐 가격에 대해서만 비춰지니까 그렇죠. 돈에서. 네, 너무 이제 암담하게 보는 것 같고, 저는 블록체인을 꽤 빨리 알게 됐거든요. 2016년부터 알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봐왔었는데, 다른 기술들이 발전해 가는 속도에 비해 블록체인이 발전하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1, 2년 만에 막 이미 실생활에 적용되고 막 가격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어둡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이게 가격이 어두운 것뿐이지 기술력은 여전히 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력이 어느 정도 끌어올라오면 가격도 같이 있게 밝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케이. 네, 하긴 그 SBS 스페셜 같은 경우에도 고스트 머니라고 해가지고 돈 부분만 다뤘지 그렇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어요, 솔직히. 맞아요. 예. 근데 솔직한 말로 그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인질로 잡아가지고 맞아. 돈 모금을 엄청나게 땡기고 그냥 튀어버린 프로젝트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갖고 예전에 스캠 프로젝트 한번 제가 방송했을 때 정말 말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너무 많았는데 말은 할 수 없고, 그리고 저도 이제 밥줄이 있어야 되니까 걔네들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예. 네. 안타까워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스캠 프로젝트는 돈 잘 모아가지고 상승장 때 뭣도 모르고 다 팔았대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사실 생각하는 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예. 아무리 스캠이라고 그 스캠 프로젝트를 욕해도 이게 결국에는 스캠이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좋은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상황 때문에 자금력이 없어져가지고 스캠으로 전락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뭐가 맞는지를 논하는 거는 좀 애매한 상황이 맞거든요. 지금은. 그럼 19년에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여질까요? 이게 좀 암흑이 좀 거치고 뭔가 이렇게 좀. 저는 이미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가격이 떨어진 선에서 빠져나갈 사람 다 빠져나가고, 이 기술력만 일단 투자자들 자체도 이 기술력만 믿는 사람만 저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벡터 거래소만 봐도 민간 투자자는 거의 없는데 다 기관 투자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름이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해외에서 그런 정말 것들, 유명한 예, 것들이죠. 정말 유명한 것들이 엄청 많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벤처 맞아요. 그런 걸 보면은 몇 개 있었어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이미 거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군요. 근데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 들어온 거는 뭐 블록체인이 좋아서 들어온 이유도 있지만 돈을 어떻게 좀 벌어볼까 해서 들어온 것도 솔직한 그쵸. 사실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누구든 다 사실 그 네. 방송에서 말했지만 돈 벌려고 들어온 시장이죠. 어떻게 따지면 그러니까 먼저 투자자건 사업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예. 한 발 일찍. 그쵸. 그렇죠. 자, 19년에는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요? 사실 잘 보고 투자 방법은 항상 똑같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모든 이제
그러니까 주식이건 아니면은 암호화폐건 간에 트렌드가 있어요.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클을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은 못 기다려요. 예를 들면 정말 고수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저점 오는 것 같다 싶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딱 사고 뭐 고점이나 아니면은 뭐 괜찮은 가격대까지 올 때까지 몇 달이건 몇 년이건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반대예요. 이게 가격이 항상 오른 다음에 잠깐만 이거 핫하대 하고 들어가는 게 일반 투자자분들이거든요. 그럼 이미 늦은 거죠. 그리고 나서 아무리 뭐 올랐더라도 그 자기가 들어가고 오른 그 기쁨과 환희를 잊지 못해서 자랑하고. 예, 자랑하고 떨어지더라도 아니야 다시 오를 거야 하고 버티는 시장이거든요. 예, 김 대표님은 어때요 그럼? 승률. 저는 승률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어때요? 하시죠. 네, 저는 했다가 끊고 이렇게 들어와서 다시 하는 건데 저도 나름 괜찮아요? 네. 뭐 갖고 있어요? 저요? 사실 최근에 한 프로젝트에 많이 투자해줘가지고 예? 그 아세요?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아시는 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요? 그냥 그냥 이거, 엑셀로- 이거 잠깐 이거 말하면 안 알았어 되겠다. 알았어. 어차피 내가 편집할 거니까. 네, 아니, 맞네요. 알겠어. 자, 뭐 궁금한 거 있나? 없어? 뭐 사면 좋다 뭐 이런 거 궁금해했잖아 항상. 아 그거 못 사실 거예요. 누구 보고 추천 안 하거든요. 욕을 워낙 많이 먹어가지고. 아이 참. 아 근데 재밌는 거는 처음에 이제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럼 돈을 벌잖아요. 그럼 그때 안 팔아놓고 나중에 떨어지고 맞아. 뭐라 해요 저한테. 아 팔아놓으라고 얘기를 해도 네. 아 더 오를 것 같다. 나한테 뭐라 하지 마라 하고 일주일 뒤에 저한테 욕이 와요. 맞아요. 아전 진짜 한 3명 정도는 제가 한 10배 정도는 그 쳤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 팔아요 그거를. 10배를? 그러니까 안 팔고 10배를 왜 안 풀었을까? 그냥 욕심쟁이. 안 팔고 그 다음에 기다려가지고 지금 한 5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요즘 막 연락이 오거든요. 그럼 저한테 연락 오면은 왜 안 팔았냐고. 그러니까. 요즘 뭐 사셨어요? 저는 저희 팀이 첨가한 그 좀 이렇게 컨설팅한 게 있는데 라고 그거를 거기서 곧 팔아요. 거기서 네. 근데 워낙 또 그 뭐지 컨설팅이나 네. 그런 것들을 잘하시니까 이게 유명한 프로젝트 해주구나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방송 나가도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NDA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네. 네, 그럴 것 같네요. 오케이, 그러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제일 잘 클 만한 코인 2개만 찍어주세요. 올해 그냥. 올해요? 음. 올해 잘 클 만한 코인? 뭐 이더리움 들어갈 것 같고 왠지. 아까 네. 안 들어가? 올해 잘 키워야 될 코인 말해야 되나요? 제가 저는 트라이어스랑 반타. 트라이어스랑 반타 네. 잘 키워야 될. 키울 거는 트라이어스고 반타는 이제 다른 분들이 하고 계신 건데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네. 네. 저는 정권님은 주의 깊게 보는 게 이오스하고 이번에 빗썸 코인 있잖아요. BXA 이번에 상장하잖아요. 그걸 그냥 2개를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 이오스는 뭐 블록체인 기술이 듬뿍 담겼다고 생각하는데 이 비썸 그런 거래소 코인은 왠지 좀 이게 타 백서를 보니까 타 거래소 코인보다는 좀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마이닝 거래소 토큰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걔네가 익스체인지 얼라이언스잖아요. XA가 그래 그거를 형태로 할 것 같다 해서 만약에 한 걔네가 13개 정도의 거래소를 기축통화로 그걸 사용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나온 순간부터 걔네가 하나하나 다 인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게 빗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13개 쫙 뚫릴 것 같아가지고 이러한 사용처면은 왠지 좀 사야 되겠네. 약간 덱스 같은 네, 느낌으로 가능성이 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덱스도 그랬죠. 그리고 워낙 지금 커뮤니티나 그런 데서 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원루트 네트워크도 이거는 좀 뒷얘기인데 원루트 네트워크도 BXA 그 컨소시엄하고 뭐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원루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 BXA 에어드랍 해준다는 찌라시가 퍼졌나 봐요. 근데 그때 바로 그게 40%가 딱 올라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BXA가 좀 파급력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토뱅.
토뱅에서 안 팔아요? 네, 저희는 근데 토큰뱅크랑 비싸면 친하잖아. 아니 엑셀런트랑 친하나? 엑셀런트가 토큰뱅크니까 친하긴 한데 이제 그런 건 다. 알았어요. 네. 대표님을 족쳐야 되겠구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